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가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이자입니다. 작고입니다. 네. 다 잘 지내셨어요? 벌써 막 진짜 가을이 됐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갑자기 근황을 물어보고 그래. 그냥 뭐 늘 똑같이 이제 방송의 ABC죠 뭐. 아, 그죠. 그죠. 그냥 뭐 이제 여름이 지나가서 그죠. 이제 완연한 가을이. 여름이 지나서 너무 빨리 어두워져서 운동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죠. 다음 주면은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끝나죠. 네. 그리고 그런가? 네. 제 야채들도 이제 다 끝물이어서 조금 슬퍼요. 낙엽 치우고 낙엽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치우고. 나도 그런 도구 있다니까. 저 낙엽 모아놔서 또 퇴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컴포스팅 하시는구나. 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낙엽 모으고 식물 밖에 내렸던 거 이제 안에 들여다놓고 이제 안에 들여놓으면 이제 뿌리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뿌리파리 이제 약도 치고 사람부터 좀 삽시다. 약 같은 거 치지 말고 좀. 뿌리파리면 뿌리 속에 있는 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조그만한 날벌레 있어요. 날파리. 근데 그게 그 날파리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치. 갑자기 왜 원희의 스토리로 이렇게 네. 얘기가. 근데 걔네가 그 애벌레 상태로 이제 그 알을 까잖아요. 네. 근데 걔네가 젖은 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식물에 물을 주면은 걔네 나오는구나. 걔네 거기다가 이제 알을 까거든요. 네. 얘네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조금만 벌레 날벌레가 낫지. 이건 문제가 없어. 문제는 얘네가 뿌리를 갉아먹고 그러니까 식물에 그게 안 좋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없애는 약을 한국에는 그 약간 뭐 오가닉으로 만든 무슨 농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에는 영향이 없고 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파는 약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쫙 뿌려. 저는 집 밖에 야채를 키우고 자코는 집 안에 식물을 키우고 집에서 나오는 씨드를 다 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보카도, 뭐 귤. 도대체 애는 누가 키우는 거야 그러면? 애는 그냥 애프터스쿨이. 애는 누가 키워? 그렇군요. 근황은 여기까지. 아니 완전히 원인 스토리로 가니까 네 오늘 뉴욕시를 만나다. 네, 사실은 뉴욕시를 만나다였죠. 네, 그 사실은 뉴욕시를 만나다였죠. 오늘 특별한 또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그 여행서 아니면 뉴욕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룬 책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책일 거예요. 뭐 This is New York 뭐 이런 책들. 그 책을 집필하시고 지난 26년 동안 55개국 300여 도시를 여행하시고 또 여행 그 서적도 8권이 넘게 집필하신 조은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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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정입니다. 아우, 작가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영광입니다. 어떻게 최근에는 뉴욕에서 머물고 계시죠? 네, 아예 이사를 왔습니다. 와. 제가 한 20년 넘게 매년 뉴욕으로 휴가를 왔거든요. 네. 그리고 한 10년 전에 1년 살았었고요. 네. 그런데도 아직 저는 뉴욕이 그립고 성에 안 차서 네. 이사를 왔습니다. 남은 와. 인생은 미국에서 살아야겠다. 이야. 진짜 사실은 여기 오랫동안 살았던 저희보다 뉴욕을 더 잘 아시는 조 작가님의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진짜 신나요. 완전 전문가신 거잖아요, 진짜. 아니, 조 작가님 섭외하셨다고 해서 그때 프로필을 봤는데 너무 낯익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저희가 뉴욕으로 이민 오기 전에 이제 지침서로 딱 서점에서 사가지고 챙겨왔었거든요. 약간 전과 같은. 그렇죠. 오, 전과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리고 표지도 되게 눈에 띄는 그 옐로우색의 막 그런 거여가지고 딱 보자마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만 산 게 아니라 제 친구들 뉴욕 올 때마다 다 그거 갖고 왔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에야 다 블로그 아니면은 그 웹사이트를 다 찾아보고 여행하지만 옛날만 해도 맞아요. 책을 보고 책을 들고 갔죠. 한쪽에 끼고 여행 다녔잖아요. 그리고 책 안에 보통 이렇게 미니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맵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종이로 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지금은 그냥 구글맵 하나면 끝나는
끝나는데, 예, 그 조그만한 책자에 각 그 맨하탄을 제가 구역구역 잘라서 그 지역의 스팟들을 또 따로 표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뉴욕에 실제 도착해서는 그 조그만한 미니 북을 들고 다니시면서 여행들을 하셨고, 제가 실제 공항에서나 기내에서 그리고 뉴욕 맨하탄 그 길거리에서 예, 그렇게 독자들을 많이 봤어요. 네. 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온라인에서 좀 퀄리티 있는 정보를 얻기가 사실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지. 책을 많이 봤었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뉴욕에 관한 팟캐스트를 쭉 해왔는데 네. 약간 그 느낌이 이렇게 그 민간요법 이런 거 하시다가 갑자기 그 뭐지 메디칼 닥터를 만난 기분이에요. 아, 표현 되게 멋있는데요. 약간 벌에 쏘이면 된장 바르세요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사가 나타났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여행자 모드로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 특히 제가 이제 지금 뉴저지 살면서 보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일단 뉴욕을 안 가세요. 그죠? 맞아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왜 충격이에요? 그게 서울 살면서 63빌딩 안 가는 거랑 네, 똑같은 맞아요. 거지. 그리고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전화 와요. 버스 한번 타야 되면 되게 난감한 거야. 그리고 되게 맞아, 어렵고, 맞아. 비용이나 뭐 어렵죠, 티켓이 그거. 왕복이 되는지, 뭐 우리 집 앞에도 버스가 있는지까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접니다. 네, 맞아요. 아, 다들 그러세요. 예. 이게 뉴욕에서 네. 총격 사건이 났어. 그럼 한국에서 막 연락 와. 맞아요. 괜찮아. 막. 땅이 너무 뭐? 넓어서. 총을 쐈다고? 무슨 일이 있었어? 왜냐면은 네. 맨하탄 나가도 차를 갖고 나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려면은 이게 저는 폴트 어토리티만 가면 약간 멍해지면서 긴장되지 않아요? 긴장되고 그리고 좀 네, 그게 분위기가 안 좋죠. 복잡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너무 복잡하고. 왜냐면 너무 크고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버스 게이트도 많고. 뉴욕에서 집까지 저희 집까지 올 수 있는 거를 다 메모를 해갖고 아예 메모장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누군가 손님이 오면은 그거 항상 이렇게 주려고. 나도 그거 쉬어야죠. 어느 데이트로 가서 뭐 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루틴이 되면 사실 저나 도캔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비몽사몽에 버스를 타. 그리고 잠들어. 그리고 깨서 버스 딱 내리면 뉴욕타임즈에 딱 있잖아요. 미국이다. 그리고 또 집에 와. 그러면 졸다가 이렇게 팍 깨면 이렇게 한글 간판 막 있잖아요. 네, 그죠. 다시 한국이야. 동네, 우리 동네다. 그러니까 몇 번 게이트에서 몇 번을 타야 되고 그런 거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NQR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노란색. 내려가요. 노란색. 네. 그러면 거기 서 있으면 딱 타자마자 꼭 누가 물어봐. 이거 또 항상 뭐야? 물어봐, 뭐야? 맞아. NQR 뭐야? W야 뭐야? 물어봐. 난 몰라. 그냥 거기 왜냐면 제가 타서 내리는 데가 모든 노선이 다 통과하는 데니까 알 수가 나는 없죠. 그냥 타니까. 여기 지하철에 써 있어라고 하지. 근데 그게 또 얘네가 그 사인이 이렇게 막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익스프레스 있는 노선 정말 헷갈리잖아요. 겉에 막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지하철 타고 가면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경우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인터넷이 터지잖아요.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인터넷 아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하철 들어가면 약속 변동은 없는 거야. 뉴욕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국 가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와닿아질 않는 거예요. 그죠. 한국은 다르니까. 뭐 버스를 시간표 번호, 뭐 시간표가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은 미래도시예요. 맞아. 너무 앞서가죠. 너무 빠르고. 네. 몇 2분 뒤 도착, 버스 막 이런 거 나오고 맞아요. 와 신세계다. 네. 그죠. 뭐 미국 시스템이 그렇죠. 뭐 그게 또 이게 인터스테이시잖아요. 뉴저지, 뉴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관할하는 부서도 다르고. 주정부도 다르고 펀드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터미널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서울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맨하탄 딱 그것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주경계를 넘어서 오는 버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근데 어려운 거 사실이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나는 버스 타고 맨하탄 나가면은 내가 가는 목적지 거기만 가지 다른 데는 안 가요.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안 가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조은정 작가님이 이렇게 여행
사랑하시게 되고 뉴욕을 사랑하시게 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 공부를 전산적으로 한국에서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여행 맞죠? 네.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왔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은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좋은 회사라 함은 이제 예전에 PC통신이라고 나우누리 회사 있었고요. 저는 거기 초창기 멤버였어요. 저는 고객님이셨어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이제 저희 나이대 분들이 고객님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고객이랑 맨날 채팅하는 게 제 일이었고, 채팅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 채팅방에서 사장님 만나서 여기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물어봤거든요. 네, 진짜 너무 가고 싶어서. 네, 그 시절에 PC통신에 제가 미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이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운 좋게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 세계를 눈을 뜨고 하이텔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나우누리라는 게 생겼다. 그래서 어머 나 지원해야지 그랬는데 가보니까 저 빼고 다 너무 학력 좋고 막 집안 좋으신 분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다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운 좋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좀 회사가 앞서갔어요. 뭐였냐면 주 5일제를 먼저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휴가도 당시에요? 길었어요. 그리고 7년 다니면 1개월 유급 휴가를 주셨어요. 그런 획기적인 복지가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난 무조건 7년 버틴다. 난 무조건 유럽을 이때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고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동호회가 있고 여행 정보가 PC통신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여행 정보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녀와서는 내가 알려줘야겠다. 사실 뭐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단지 먼저 갔다 온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성격이 읽고 쓰는 걸 워낙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메모광이었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다 메모를 했고 비용 정리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일정 짜고 통역하고 그 정리를 제가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총무를 항상 하셨군요. 네, 총무 겸 일정 짜기 겸 대장 겸 총무 겸 다. 그러면 이렇게 허리에 그 뭐지? 허리색 같은 거. 힙색 이거 해가지고. 힙색 해가지고. 입장권 자기가 다 끊고. 맞아요. 그래서 공금이 이거야. 오늘 왜 돈이 얼마가 안 맞지? 그럼 친구들이 네가 띄워 먹었다고 안 할 테니까 그만 좀 자줄래? 막 이럴 정도로 되게 꼼꼼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남들보다 조금 먼저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 정보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던 찰나에 제가 운 좋게 세계주 티켓을 받게 됐어요. 아니 이게 나우누리 있을 때? 네. 세계일주? 네. 제가 무슨 공모전에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공모전에 도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없는데 여행 가고 싶어 미치겠고 내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다행히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여행기 공모전이 뜨면 저는 무조건 그날부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정말 그것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 나우누리를 다니기 전부터 그럼 여행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나우누리 다니면서 눈을 떴어요. 거기에 있는 그런 동호회 여행 그런 정보 거에서? 맞아요. 네, 보면서. 그리고 회사에서 좀 휴가가 좀 자유로웠고 젊은 분위기의 회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되게 앞서가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럼 나우누리 전에는 다른 해외여행 안 가봤어요. 그 회사 다니면서 전 처음 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맞아요. 나우누리가 우리나라에 20대 초반?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중반 뭐 그 정도 됐겠죠. 우리나라 문화사에 끼친 영향이 진짜 그럼요. 그죠. 나우누리 네, 저는 그래서 저도 나우누리에서 좀 살았거든요. 그러시구나. 맞아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뭐 자우림 두 분 만나게 데가 거기 우리 아니에요? 스카이러브. 진짜? 나우누리 아니었구나. 우리 나우누리 가지고 우리는 저것 도 했었거든요. 수업도 했었거든. 맞아요. 대학생들 왜냐면 전국의 대학에 저희가 영업을 나가서 아이디 다 한글로 발급해주고 영업 네, 영업의 결과였구나. 직원 입장에서는 영업인데 저는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저는 그냥 대학에 동아리 활동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돈도 주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좋은 회사 다닐 수 있었던 나우누리 다녔던 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미국 책을 제가 낸 지 20년이 돼가고 하는데 저한테 정말 많이 비자를 물어봐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저는 한 번도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은 적도 없고 ESTA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어머. 왜냐? 제가 나우누리를 다니던 시절에 B1, B2 비자를 회사에서 보증을 서고 수수료까지 내주면서 여권만 내면 10년짜리 비자가 찍혀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행을 그때 초반에 나우누리는 도대체 무슨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앞서가던 좋은 회사. B1, 그래서
받을 일이 뭐 있지? 그쵸. 그때 당시에 저는 그래서 미국에 관심도 없었고 올 생각이 없었는데. 비원 비자가 주재원 비자 아닌가요? 관광 비자라고 해가지고요. 한 번 오면 비자. 6개월 머물 수 있는. 네. 관광 비자.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왜 그걸 신청했냐? 야, 이거 여권만 내면 공짜로 회사에서 다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유효기간이 10년이야? 아유, 그럼 내가 10년 안에 한번 가지 않을까? 그리고 냈는데 정말 10년짜리 비욘비트가 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10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 대사관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사관에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너같이 10년 동안 무사고로 미국을 들락거린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바로 다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여행업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행사 3곳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여행사 직원이 아무도 이 얘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치만 나는 대사관에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되든 안 되든 그냥 준비해서 내보자 하고 냈는데 정말 3일 만에 또 10년짜리가 연장이 돼서 비자가 온 거예요. 비원비투가 저는 그냥 계속 리뉴가 된 거군요. 저는 그렇게 해서 2번이 더 연장이 됐어요. 아무런 제가 그래서 남들은 대사관에 가서 줄을 서거나 리젝을 당하거나 한다는데 한 번도 그렇지 않고 운 좋게 진짜. 네. 2번 연장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바로 나오네. 그러네요. 이럴 수가 2번 연장했죠. 그게 그러니까 그 비원비투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2년짜리인 거죠. 아니요. 10년이에요. 2년짜리니까. 방금 10년이라고 유효기간은 10년이에요. 옛날에 지금 나이 가지고 개그 친 거잖아. 진짜 옛날에 진짜 맞아. 그때 그랬어. 여행 오려면은 그때 비자 받았어야 됐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EST에 있기 전에 저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손쉽게 그래서 미국을 비자가 있다 보니까 부담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놀랍게도 제가 네이버가 생기면서 그 네이버에서 그때 당시에 대륙별 여행기 공모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프리카 빼고 제가 그때 세계 일주를 갔다 왔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빼고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근데 저는 그런 여행기 공모전에서도요. 경품이 뭐 냉장고, 테레비 이런 거 준다 하면 저는 안 하고요. 항공권, 뭐 호텔 숙박권 뭐 이런 거 준다 하면 저는 목숨 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품이 뭐였냐? 네이버에서 경품을 내건 게 대한항공 뉴욕 왕복 항공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비자도 있고 그럼 그거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러면 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 여행이라는 그 채널에 대륙별 여행기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랬고 1등 경품이 대한항공 뉴욕 왕복 항공권이었고 제가 그걸 한 달간 글을 써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대한항공 항공권을 받아서 뉴욕을 처음 왔어요. 가을이었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또 다른 지구상에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구나. 너무 좋을 때 오셨구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오래됐죠. 2000 나우누리 다니실 때? 아니요. 그 후였을 거예요. 네, 그 후에는 제가 포털 사이트로 옮겨가지고 거기 다니고 있을 또 때. 또 포털은 어디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포스닷컴이라고 하나로 통신에서 하던 포털 사이트 회사에 있었어요. 그 스티븐 유가 광고하던 거 아니에요? 하나포스? 그랬나요? 이렇게 몰라요. 달리면서. 맞아. 나는 기억이 안 나. 그게 반짝하고 네. 없어진 인터넷 회사에서 서브로 만든 약간 맞아.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리면서 휘웅 이렇게 맞아. 와, 웬일이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왜냐면 그쪽 업계에 있던 분들이 이제 PC통신이 줄어들면서 이제 IT 쪽으로, 포탈 쪽으로 다 옮기셨거든요. 왜냐면 다 다음 네이버 뭐 다 이런 데로 나왔으니까. 가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시절이 바뀌면서 저는 계속 그 포탈 쪽에서 컨텐츠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는 무조건 휴가를 내서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뉴욕을 그렇게 처음 온 거죠. 그때 아마 제가 이직을 하는 과정에 한 달인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어가지고 엣지워러. 지금도 기억합니다. 엣지워러에서 잠을 재워준다 해서 정말 뻔뻔하게 왔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정말 뉴욕을 왔다 갔다 했던 저의 첫 뉴욕 경험이 와 그런데 지금도 그 시스템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변하면 변한 게 안 없어. 돼요. 변하면 이 나라 미국 망해요. 정말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해. 한결같이. 엣지워러 지나갈 때 항상 그때 그 제가 처음 뉴욕 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때 그 가슴 떨림과 설레임이 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사랑에 빠졌군요. 네, 그 다음 해부터 저는 무조건 휴가를 안 쓰고요. 아프다, 집안일이 있다 이런 따위로 휴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 악물고 무조건 회사 가고요. 저는 100% 제 휴가는 무조건 여행. 그리고 항공권을 미리 끊어놓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새벽이면 요즘에 어느 베이글집이 유명한가? 그 다음에 낮에는 내가 어딜 쇼핑을 가야 될까? 그럼 집에 와서 옷 한번 갈아입고 내가 좋아하는 루프탑바 오늘 요즘은 어디가 인기인가? 매년 오니까 데이터가 매년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계속 PC 통신이나 컨텐츠 하는 그 포털 쪽에 있다 보니까 서치를 하는 게 되게 빨랐죠, 남들보다. 네. 그래서 여행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 정보들을 매년 업데이트 하면서 요즘 뜨는 핫스팟들을 다 모아서 제가 계속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저희 회사 블로그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제 컨텐츠를 제공을 했죠. 네. 회사에서는 저한테 휴가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조금 앞서가시는 분들 좀 생각이 약간 좀 깨어있는 젊은 분들이 팀장님이셔서 그런 좋은 제안을 저한테 다행히 해주셨고 제가 제안을 하기도 하면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회사에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좋은 정만 되고 나는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휴가를 막 보내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욕도 먹었다가 제가 경향신문 기자랑 휴가가 아니구나. 제가 그 몰디브 여행 그 취재 의뢰가 들어와서 갔는데 경향신문 기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일주일을 같이 있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머 이런 사람이 왜 지금까지 책을 안 냈어? 이러시더니 저를 바로 출판사로 연결을 해주셔서 책을 뭐 우여곡절 그때 다른 출판사에서 첫 책을 냈는데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내자마자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진짜 지하철 안을 제가 타고 있으면 상대방 앞에 의자에서 사람들이 내 책을 읽고 있는 거 거짓말처럼. 그게 몇 년도였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묻지마 이제 연도. 네, 맞아요. 2000 자꾸 나이 나오니까 맞아요. 모른다고 그러시잖아. 어차피 다 밝혀진 거 어쩔 수 없죠. 2008년, 7년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욕구와 시기와 그리고 정보가 미처 다 이렇게 없던 거와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상을 같이 읽어야 되니까 연도를 맞아요. 자꾸 여쭤보는 건데.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007년, 8년이요? 네,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책이 그렇게 나오고 나서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게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어쩌다 여행에 미쳤고 그거를 기록한 것뿐인데 그게 이제 갑자기 대박이 터졌어요. 첫 책이 뭐였어요? 일하면서 떠나는 짬짬이 세계 여행. 이게 뭐냐면 본인 얘기시죠? 네, 맞아요. 네. 너도 나도 돈 없고 시간 없는 직딩이지만 이렇게 하면 여행 떠날 수 있어. 제가 그 팁을 제안했어요. 휴가를 어떻게 아끼고 항공권은 어떻게 싸게 끊고. 휴가를 어떻게 아끼고? 네. 왜냐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식대에 쓰지 마. 이 약 물고 이래? 네, 그럼요. 진짜 근데 그 당시에 그 책이 그런 류의 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히트를 친 것 같아요. 제가 뭐 글을 잘 쓰거나 사진이 뛰어나거나 이게 아니라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이럴 수가 있겠구나. 맞아. 나도 직딩인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전유성도 일주일 하면 뭐 인터넷 전유성 네, 뭐 그런 개념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목차까지 따라한 책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다 망했어요. 처음엔 제가 화가 나서 부르르 떨었는데 저희 삼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더 크게 될 사람이니까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뭐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넌 네 갈 길을 가. 딱 이러셔서 제가 마음을 접고 주변에선 저한테 소송을 해라 어쩌라 하는데 뭐 소송 제가 뭐 변호사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삼촌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내비두니까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말 놀랍게도 저는 그냥 평범한 직딩이었는데 세상 여러 군데에서 강의 제안과 방송 출연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막 여기저기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의 못해요. 그때 강의를 요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 삼성전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원, 병원. 근데 이런 분들은 막 의사나 뭐라 그러지? 법원에서 그 부장판사님? 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컨택을 하시니까 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다. 난 이분들 앞에서 할 얘기가 없는데 나는 여행 가고 싶었나 보다. 근데 맞아요. 그분들도 그런 니즈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바쁘고 일상에 찌들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네가 놀았던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정말요. 대리만족하려고. 네, 그래서 그거 강의 시켜놓고 저는 처음에 제가 강의를 계속 거절했어요. 저는 앞에 설 만큼 뭐 잘난 것도 없고 제가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방송 같은 경우는 거절하면 방송 작가가 집 앞에 찾아와요. 네, 그래서 저 찾아오면 또 저 또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출연한다고 하고 그럼 또 어디 출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출연하면 한 번 출연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인가 60만 원을 줬어요. 그 당시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안 나가고 싶은데 왜냐면 그 새벽에 나가야 되죠. 화장 막 하고 가야 되죠. 그리고 소품 필요한 거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이금희 아나운서도 이금희 아나운서가 저기 사회 볼 때도 나갔었어요. 송범수 씨랑. 근데 그분들 대단하세요. 제가 1년 뒤에 또 나갔는데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기억 못 하거든요. 전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진짜 이분들은 정말 프로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분들은 그게 잡인데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해도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되게 즐거웠고 그 방송 출연하다 보면 이렇게 패널로 나가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이 되게 욕심 갖고 마이크를 안 주세요. 네. 자기가 계속 얘기하려고. 근데 저는 진짜 상관없거든요. 왜냐 똑같이 출연해. 똑같이 출연료 받잖아요. 저는 시간 끝나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마이크를 안 줘. 그러면 이제 이금희 씨나 손범수 씨가 조은정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마이크를 주는 거에서 나 얘기해야 되네. 그러고 다시 마이크 받아서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늘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분야였으면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뭐 어디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행에 있어서만큼은 난 누가 찔러도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점점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글이나 말을 하는 게 나는 되게 쉽고 재밌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책을 내고. 여행에 관해서만인가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다 그러시나요? 저 다른 분야에 정말 솔직히 말하면 많이 무식해요. 진짜. 저희 가족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 입 벌리지 말라고. 왜냐면 저는 관심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많이 무식해요. 그래서 동생들이 제발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고 그냥 네 아는 얘기만 하라고. 근데 여행에 관해서는 왜냐면 제가 좋아하니까. 전 좋아하는 목재를 던져도 할 어느 나라 어느 컴퓨터 관련 질문 해보고 싶어요. 아니 하지 마세요. 진짜 정산학과 나오셨다면서요? 졸업을 힘들게 해서 진짜 아니 그거는 하지 마지. 그거 물어보셔서 밝힌 거고. 근데 제 모든 열정이 다 그 안에 있었고, 휴가를 안 내주시는 상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여행업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휴가를 받기 위해서 1년을 참고 그다음에 저는 뉴욕에 반나절이라도 더 있으려고 금요일 밤에 출발하고요. 인천에 새벽 6시 도착한 대한항공을 탔었어요. 그러면 기내에서 돌아가는 기내에서는 그동안 찍은 사진들 1차 정리를 끝내야 돌아가면 제 2차 일이 수월해지거든요. 왜냐면 저는 가자마자 출근하고 나머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제 여행 사진을 정리해야 됐기 때문에 책을 쓰려면. 그래서 저는 항상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정리하다가 비행기가 하강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 파우치를 꺼내서 화장을 막 해요. 그리고 노트북을 그때 덮어요. 그럼 승무원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분이길래 밤새 잠도 안 자고 사진만 보고 계시다가 지금 화장을 하고 계시냐고. 그럼 제가 저 지금 회사에서 뉴욕을 왔다 간 걸 몰라요. 저 이거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화장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해야 돼요. 승무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뉴욕을 다녔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정말 짬짬이다. 네. 완전. 그렇게 해서 매년 뉴욕을 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직장인이 그렇게 가냐. 근데 어차피 주말에 이틀 무조건 매주 놀잖아요. 직장인. 그죠. 그리고 조금만 내가 부지런 떨면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내 자유시간이고요. 하루만 휴가 붙이면 동남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낸 두 번째 책이 휴가 안 내고 떠나는 정말 그 컨셉으로 제가 아예 하도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왜냐면 나도 너처럼 돈 없고 시간 없는 직장인이야. 근데 어떻게 여행을 가? 그래서 제가 아예 여행지 한 15군데 정도를 3박 5일 직장인 여기 갈 수 있어. 내가 일정 호텔 이렇게 가면 돼. 그거를 다 짰어요. 두 번째 책을. 왜냐 너무 많은 출판사에서 제안이 오니까 나 지금 휴가 안 내고 떠나는 세계 여행 베스트 15. 그러면 첫 번째 책이 짬짬이고 갈 수 있다. 용기를 줬고 안 내고 가는 거고. 맞아요. 안 내고라고 표현한 거죠. 보통 1년에 몇 군데를 며칠 정도 그러면 1년으로 봤을 때 1년으로 봤을 때 뉴욕은 무조건 한 번. 그렇죠. 그래서 뭐 상반기나 하반기 한 번 제가 사진 찍는 게 필요한 시즌에 맞춰서 저는 그 계절에 맞춰서 뉴욕 비행기를 항상 1년 전에 계획을 하는. 정도 거의 기자인데. 그러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매년 책을 업데이트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또 옛날 어렸을 때 별명이 플랜걸이었어요. 예, 계획을 좀 많이 짜는 성격이고 메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그렇지 못한데 그러다 보니까 1년치 휴가 계획을 저는 매년 미리 세워서 언제 빨간 날 내가 휴가를 낼 것인가. 근데 동료한테 미안할 수 있잖아요. 제가 쉬는데 다른 사람이 못 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저는 미리 딜을 하고 양보를 하고 해서 휴가를 미리 세팅을 하고 비행기를 그거에 맞춰서 끊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1년에 그럼 스탬프가 몇 개 찍히는 거예요? 저 1년에 그렇게 해서 여행 한 5-6번 이상은 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짧은 거 그쵸. 아시아도 갔다가 뭐 유럽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그때 맞춰서 그리고 항상 저는 혼자 가려고 준비를 하면 주변에서 조은정이 여행 간대. 그러면 그냥 친구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깃발 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웃기는 게 저 운전을 잘 못해요. 정말 사람들이 황당해하거든요. 여행 작가가 몇십 년인데 운전을 못해. 왜냐? 그리고 관광청 분들이 제일 웃겨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캐나다 책도 썼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 워낙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안했어요. 관광청 이사님한테. 이사님 저 운전 못하는데 현지투어 조인하면 안 돼요? 저 현지 코치 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관광청에서 나중에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와 보통 기자들은 다 렌터카를 해서 다니시는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그 컨셉 너무 좋다고. 왜냐면 그 컨텐츠가 없대는 거야. 그치. 제가 그걸로 취재해서 다녔잖아요. 그 버스 타고. 네 맞아요. 현지 투어에 조인하고 그 현지 코치 버스 조인하고 저 그렇게 해서 다녔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럼 나는 운전할게. 나는 뭐 할게. 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계획 짜서 제가 이끌어주면 분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나눌 수 있고 세이브 그리고 호텔비를 어차피 제가 혼자 내는 것보다는 그쵸. 나눠내는 게 둘이 내고 셋이 내는 여자 친구들 3명이 같이 가면 방 같이 쓰면 너무 좋거든요. 예. 둘이 놀러 가고 한 명은 씻으면 되고 밥도 나는 안 먹고 싶어 그러면 둘이 가면 꼭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3명이면 나는 방에서 쉴래? 그럼 둘이 또 자유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3명이 하는 여행 되게 추천해요. 비용도 세이브되고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그런 팁 같은 거를 제가 책에 썼었죠. 4명보다는 3명이. 4명은 이제 둘둘 나눠지죠. 복잡해지죠. 그때는 단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체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명부터 단체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오로지 어떻게 하면 여행 한 번은 더 떠날까만 생각하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네. 그동안 제가 재직했던 회사 사장님들께는 죄송한데 회사는 정말 내 월급을 받는 곳이다. 나 월급값 근무 시간에 한다. 그 외의 시간은 저는 무조건 아껴서 다음 여행 준비하고 공부하고 서치하고 준비해서 예약한 다음에 갔다 와서는 여행기를 정리하고 글을 써서 또 책을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주 7일이 바빴어요. 저는. 마인드가 MZ시네요. 완전 되게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미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저 마인드가 딱 X세대가 등장할 시절에 그 X세대들의 마인드가 저랬거든. 나 개인. 그리고 그거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 자율화. 이거가 그때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배낭 여행도 처음 등장하고. 그죠.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뉴욕이 어디가 이렇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질문에 준비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뭐 어떤 때는 유럽을 가고 어떤 때는 일본을 가고 중국도 가고 동남아도 가잖아요. 뉴욕 안에 이 모든 게 있어요. 제가 다른 나라 다른 도시를 안 가도 돼요. 이쪽 골목을 가면 브라질이 있고요. 네, 제가 그쵸. 네 맞아, 그리고 맞아. 어디 가서 맛집을 얘기할 때 제가 먹어본 세상 최고로 맛있는 스시, 그다음에 세상 최고로 맛있었던 슈아스코. 저는 이게 일본, 브라질이 아니라 다 뉴욕에서 먹은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세상 모든 날고기는 것들은 다 일단 여기로 모이는구나. 무대 장의 스케일이 다르다. 네. 아니 웬만큼 동네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전 세계에서 뭐가 떴다 하면 뉴욕에서부터 먼저 오픈이 되잖아요. 그죠. 이 스케일을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근데 왜 뉴욕에 피쉬앤칩스를 맛있게 하는데? 정말 제가 컴온. 그걸 좋아하세요? 오. 저기 다운타운에 한 군데 아는 데 있는데 거기도 거의 뭐 그냥 그건 전 세계가 피쉬앤칩스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그냥 집에서 튀겨도 그 맛이 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여행을 이렇게 저는 많이 다니진 않았는데 예전에 영국을 갔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니 여기는 골목골목이 다 똑같네? 라는 생각했거든요. 되게 루즈하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뉴욕은 골목골목이 다채롭긴 한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딱 얘기하시니까 공감이 저는 되네요. 매년 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피티가 어디가 이번에 바뀌었는지가 전 다 느껴지고 한국에서 제가 미국 TV나 드라마, 영화를 볼 때
어느 장면, 어느 각도에서 찍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뉴욕에 1년 살았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진을 그때 당시에 제가 DSLR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저 5만 장을 찍었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 사진이 있고 물론 지금 보면 많이 빛바랜 사진이지만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일생의 추억이고 지금 찍은 사진까지 합하면 사진만 동영상까지 포함해서인지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외장하다 보니까 350기가 정도? 뉴욕 사진만. 다른 주 빼고. 네. 그러니까 어디서 요청이 와도 어떤 사진이 저는 사실 거의 없는 게 없어요. 네. 물론 최근에는 사실 핸드폰으로 찍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몇 년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를 컴팩트한 걸 하나 살까 핸드폰으로 찍을까 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카메라로 찍어서 그 돈 그 원고를 얼마 벌어? 1년에 그러는 거여서 그 말을 딱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맞는 말씀이시네. 제가 사진작가 아닌 이상 이제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아무 의미가 저 바로 DSLR 팔아버리고요. 집에 있던 카메라 다 정리하고 대신 나는 그냥 핸드폰을 최신으로 바꾸겠다. 핸드폰 카메라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중앙일보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뉴욕 칼럼으로 신문 한 지면을 다 소개할 건데 네가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기자님한테 얘기했어요. 알던 기자니까 그런데 저 이제 DSLR 없앤 지 오래됐고요. 저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찍으시는 휴대폰 사진으로 신문 인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나는 그럼 더 이상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 기동성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뭐 렌즈를 갈아 끼고 어쩌고. 근데 사진은 순간의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1초 1초 계속 찍어도 빛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데 저는 그냥 그래서 휴대폰으로만 찍어요. 네. 저희도 아이폰 바꾸는 게 카메라 바꾸려고 바꾸니까. 그렇지. 맞아요. 진짜 다른 건 쓰지를 않는데 아까워요. 저도. 그리고 저기 DSLR은 위치 정보가 안 들어가잖아요. 카메라에.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카메라 이 포토에 위치 정보 어떻게 넣어요? 그냥 들어가. 자동으로 당신이 볼 줄을 당신이 볼 줄을 모르는 거야. 나 나중에 가르쳐. 아날로그. 아니 보통의 경우는 내가 이걸 남한테 쉐어할 때 위치 정보를 빼고 쉐어하고 싶다라고 보통 하거든요. 왜냐면 와. 너무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니까. 보통 그걸 질문하는데. 어떻게 이분은 반대로 휴대폰 카메라 위치 정보가 안 들어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는 질문은 정말 신선하네요. 근데 원래님은 잡이 사진을 찍으면 이게 위치 정보가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중요하실 것 같은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원 대학원 다닐 때 도시공학과 그쪽 가서 알바했던 게 그 선생님이 슬라이드 필름으로 겁나 사진을 찍어온 다음에 그 위치 정보 넣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야, 위치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DSLR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바로 넣지 못한대요. 무슨 뭐 나라마다 그게 틀려가지고 왜냐하면 DSLR은 나라별로 파는 게 아니라 캐논이면 캐논, 니콘이 그냥 전 세계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카메라는 핸드폰은 뭐 그게 돼서 뭐 이게 된대요. 그래고 시대가 바뀌어서 네. 그리고 맵에 그 사진이 어디서 찍었는지 맵에 딱 보면은 위치가 사진이 막 찍혀 있어요. 그 활용하시면 일하실 때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그 위에다가 주소를 제가 써요. 근데 무슨 스트리트, 무슨 어디, 테너플라이 뭐 이렇게 적어. 그러면 그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어디야? 이렇게. 아니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핸드폰도 클라우드 용량이 엄청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래서 네 사진을 보면 도대체 무슨 카메라냐 무슨 어플이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사실 사진 전문가도 아니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사진 책을 한번 봤어요. 그 제 3장 읽다가 덮었던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고 용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저는 발로 뛰었죠. 네. 제가 20년이 넘도록 여행하는 동안 여행하는 날은 하루에 500장 이상을 찍었으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제 사진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찍어라고 하지만 저는 그 한 장을 건지기 위해서 5장, 6장을 찍고 1차 사진, 2차 사진 버릴 거를 다 걸러놓거든요. 이 사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책과 글을 못 써요. 그래서 버릇이 되게 오래된 버릇이에요. 그래서 사진 정리가 제일 힘들고 사실 책 쓸 때 글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진 정리가 돼 있어야 그 적재적소에 맞는 사진을 배치하고 1순위, 2순위 그리고 제가 보는 눈과 편집자가 보는 셀렉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으로 찍어놔야 베스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진을 그냥 몸에 배서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카메라 너 다른 거 쓰지 않냐? 아니 나 지금 당신이랑 똑같은 카메라 그냥 일반 카메라 일반 모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진 정리하는 팁을 여기서 잠깐 팁을 그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왜냐면은 사진첩을 열면 너무 맞아요. 너무 많은 사진이 있고 맞아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아서 늘 하는 첫 번째 답변은 그거예요. 구슬이 깨워야 보배예요. 누구나 카메라 속 안에 몇만 장의 사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건 뭐냐면 평상시 첫 번째 정리를 해둬야 되고요. 두 번째 정기적인 백업. 그리고 백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쓰던 버릇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폴더로 나눠두냐면 관광지, 숙소, 그 다음에 음식도 카페, 디저트, 후식,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카페, 디저트, 후식. 네, 식당도 종류가 식당도 그냥 바가 있고요, 루프탑 바가 있고. 펍이 있고요. 이거 다 달라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세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전망대 그리고 브릿지 따로 그리고 전체 뉴욕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왜 로컬스러운 느낌의 그 도비라라고 해서 책의 그런 느낌을 드는 사진 또 따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진들 섹션.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저는 사진을 먼저 찍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백업을 하고 그 백업한 사진을 분류를 해서 버릴 사진과 넣을 사진 그리고 그곳을 똑같은 곳에 세 곳에 백업을 해둡니다. 저는 그게 목숨줄이자 밥줄이기 때문에 백업이 제일 중요하고 정리가 안 되면 글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주변의 친구분들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카메라 사진을 일단 옮기기 전에 폰에서 먼저 지우시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언제 하자 이러면 평생 못하니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그날 지워두면 네 용량도 많아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 찾을 수 있을 때 못 찾는 경우가 저도 많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지금도 맨하탄을 나가면 사진을 너무 많이 찍기 때문에 저는 그날 정리를 못하면 못 골라요. 그리고 다 올릴 수가 없어요. 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상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스팟별로 나누는 거. 그리고 저는 뭐 뉴욕 외에 다른 여행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도 몇 월 어디 뭐 동경 뭐 2024년 뭐 어디 베트남 뭐 다낭 베트남도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별로 나눠서 어디서나 글 쓰는 글 뭐 칼럼 써주세요 제안이 오면 그 폴더를 열어서 바로 쓸 수 있게. 얼마 전에도 한국의 에바항공 그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욕의 컨텐츠로 항공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는 여행을 준비하고 뉴욕의 겨울 스포츠로 자기네들은 농구를 선정했고 길거리 농구나 농구 관련된 샵으로 네가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 뉴욕에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거다. 에바항공에. 근데 시간이 되게 촉박한 거예요. 근데 걔네가 이제 열심히 서치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정 짠 걸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료 조사를 했는지 느껴져요. 왜냐하면 직접 와본 게 아니라 공부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느껴져요. 제가 인터뷰를 많이 당해봐서 그 질문만 받아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했는지 딱 느껴지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그 에바항공도 보니까 되게 희한한 거 많이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서 제가 좀 대안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취재하러 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작년에 NBA 농구 보러 갔던 그 브루클린의 뭐죠? 무슨 네츠인가? 바클레이 거기 너무 멋있더라고요. 공간이. 네. 그래서 거기 갔던 거 그다음에 길거리 농구하는 거 그 그리니치 빌리지 쪽에 야외 농구하는 장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 많이 가는 또 그것도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 그다음에 NBA 샵, 그다음에 나이키 가면 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운동화 같은 거 해주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샵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개하고 그 동선에 맞는 루트에 맞는 일정의 뭐 맛집이나 이런 거 제가 사이사이 껴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일정이 금방 하루 만에 그 원고를 써서 줬더니 담당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가면 저는 뭐가 되든 공부가 되거든요. 경험이 되고. 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뉴욕의 스테이크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제가 좀 막 얘기하자면 무식한 질문에 무식한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파인만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무식하지만, 왜냐면, 아니, 세상에 본인이 버짓이 얼마인지, 그리고 본인이 뭐 이렇게 바삭바삭한 걸 좋아하는지,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하는지, 그렇죠. 자기는, 같이 먹는지, 그렇죠. 맨하탄에서 먹을 건지, 브루클린까지 갈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버짓이 100불인지 200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다 얘기해줘요? 예. 네. 그걸 파인만 선생님이 되게 화내면서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같은 질문을, 왜냐면 저는. 그 수학자 파인만 있잖아요.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지금 맞는 거냐고 그러면서 내가 네가 뭘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는데 그쵸. 그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근데 질문한 사람들의 질문의 퀄리티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정말로 궁금한 건지도 보이죠. 맞아. 그냥 물어보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뭐 제가 지금 뉴욕에 왔는데요. 여기서 뭐 숙소까지 뭐 어떻게 타고 이동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봐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내년에 뉴욕을 갑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정이 있고 맞아요. 뭐 숙소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뭐 작가님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연락드립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 제가 처음 가는 여행지라면 당연히 그런 질문 저도 인터넷에 남기고 하니까 가능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질문이 예뻐야 저도 답변이 예쁘게 나가더라고요.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아니 제가 왜냐하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시간이 돈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글씨도 잘 안 보이려고 그러는데 막 그 글씨 그거 보면서 내가 답변 다 해줘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그런 질문 받으면 제가 되게 막막하죠. 그래서 그쵸, 아니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스테이크 집을 그리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맛집을 한 번씩 가봐야 되는 이유는 스테이크 맛집을 하나만 제가 책에 소개할 수는 없어요. 주변에 후보 리스트 1, 2, 3, 4, 5 중에 왜 내가 여기를 선택했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 책에. 그래야 내가 남들과의 차별화가 있고 책에 선정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뉴욕에서 누구 만날 때 미안해 친구야 있잖아 나 이걸 먹어봐야겠는데 내가 이번에 갈 곳은 내가 정하면 안 될까? 왜 한국 사람의 특성상 걔가 내든 내가 내든 뭐 둘 중에 하나 낼 거잖아요. 어차피 쓰는 돈. 그럼 미안한데 나 취재에 도움되는 대로 가면 안 될까? 그럼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양해를 해주죠.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맛집은 하나씩 정복을 하고 왜냐면 제가 매번 가서 다 제 돈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 책도 쓰시면 좋겠는데요? 내 돈 안 내고 맛집 가기. 좋다. 내 돈 안 내고 맛집 리스트. 그래서 맛집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선정하고 사실 책 쓸 때 맛집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다 입맛이 다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중간에 딱 그 중간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런 거죠. 책을 내면 반응이 뭐 이것도 책이냐 하는 사람 뭐 도움이 됐다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특히 맛집은.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가잖아요. 어디가 맛이 없죠. 그럼요. 저는 맛있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먹을 걸 좋아하지만 제일 선정하기 어려워요. 가능한 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돼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죠. 그럼 조실랭인데? 아니에요. 그럼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너는 맛집을 어떻게 찾아내냐. 여기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진짜 별거 없어요. 정말 구글 맵과의 싸움이고요. 서치를 하면 할수록 더 나오고 저는 리뷰 개수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하죠. 네, 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리뷰의 개수. 네. 왜냐? 예, 이거의 단점은 단 하나. 최신 매장은 당연히 제 눈에 안 띌 수밖에 없는데 리뷰 개수가 많다는 건 맛이 있건 없건 그만큼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요즘은 리뷰에서 그 키워드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가 뭐가 맛집으로 말이 많은지를 제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의 모 카드사의 그 뉴욕 통신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뭐냐면, 계속 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한국이랑 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는 이제 카드사의 VVIP 고객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 그 카드사 임원들과 대표분이 뉴욕을 많이 오시고 미국 출장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매달 최신 트렌디한 뉴욕의 맛집, 호텔, 요즘 뜨는 곳들 그리고 그분들 격에 맞는 곳으로 제 수준이 아니고 네, 저는 서민이지만 그분들은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포트를 제가 매달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달 그걸 찾아야 돼요. 요즘 뭐가 뜨고 있고 어떤 고급스러운 그치만 뭔가 맛있고 특색 있는 이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치를 하다 보면 별표의 그 숫자 뭐 별 3개 반 4개 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제가 보이는 그 리뷰 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찾아다니고 아니면 또 하나는 정말 제 느낌이에요. 길 가다가 나 저기 가봐야겠어. 이러면 저는 그냥 여행 짬밥이 있지. 맞아요. 보이지. 그리고 사실 이제는 안 가본데 사진만 봐도 저는 그쵸. 느껴져요. 그래서 여긴 이렇겠구나. 실제로 가면 그렇죠. 그치만 또 제가 줄을 서서 직접 가서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뉴욕에 2곳이 그랬어요. 어디요? 1번은 라디오 베이커리. 제가 빵을 좋아해서 한 번씩 빵을 먹으러 가는데 와 정말 줄이 진짜 정말 욕 나왔어요. 2곳 다 제가 여름에 갔는데 라디오 베이커리 그리고 하나는 라파트먼트 4층이라고 해서 아시죠? 네, 브루클린. 다 두 개 다 브루클린에서 시작해서 이제 맨하탄으로 진출한 케이스인데 아까 퀴나망
얘기하셨는데 그런 데 가서 퀴나망을 드시면 진짜 여기 와서 못 먹어요. 네, 그 파삭함을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빵 하나에 몇 불인데 처음엔 가격 보고 화가 났다가 먹으면서 바로 이래서 이렇구나. 바로 이해. 네. 제가 라디오 베이커리에서 빵 3개 사니까 딱 깔끔하게 30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빵 3개예요? 30불. 네. 제가 카드를 쓰니까 한국 돈으로 5만 얼마인가 뭐 나오는데 내가 손이 부들부들 야, 나 이 빵 쪼가리를 30불이 한국 돈 5만 원이요? 네. 요즘 1,400원 넘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뭐 수수료 붙고 어쩌고 할 테니까. 근데 저는 그 경험치가 저에게 재산이고 제 다른 일에 또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맛있어요. 정말 빵이. 두 빵집 최근에 가본 곳 중에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라디오 베이커리가 더 맛있었어요? 그건 빵의 종류가 다르고 저는 제가 가서 있던 시간에 남아있는 빵을 고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묘를 따르기 어려운데 라디오 베이커리가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기 뉴욕에 CIA가 있으니까 CIA 출신들 셰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뭐 미슐랭, 뭐 투스타, 쓰리스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그 페이버릿 목록 있잖아요. 맛집. 네.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고 막 쫄라가지고 받아서 언젠간 갈 거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도 보여주세요. 네. 근데 거의 뭐 쉐어할 거 많네. 폴토토르티에서 버스 타는 것도. 근데 또 이렇게 맛있는 집을 물어보면서 또 반대로 이런 것도 물어보시죠. 그래서 네가 실망한 곳은? 이렇게.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근데 저는 참 제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 그냥 일개 그냥 사람 하나잖아요. 내가 뭐라고 감히 맛없다고, 저는 그래서 리뷰를 그런 거 안 남기거든요. 왜냐면, 누군가의 영업장이고 그 밥줄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감히 제 하나, 물론 별거 아닌 리뷰겠지만, 그래서 저는 맛없는 데는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해요. 네. 이건 제 입맛이니까. 그죠. 그리고 누군가의 영업에 혹시나 지장을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처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가끔 실망스러울 때 있죠.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근데 저는 여기 맨하탄보다 업스테인 뉴욕에 오히려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거기 맞아요. 맛집들이. 그리고 예쁜 작은 마을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뭐 전 잘 모르는데 이제 친구들이 가끔 여기 꼭 가봐 그래서 갔는데 너무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다음 편에 지금 그 인트로 조 작가님이 이 여행과 사랑에 빠진 이 인트로를 얘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이 기다리실 수 있게 다음 편은 맨하탄에서 좀 여기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제일 좀 트렌디하게 추천하시는 곳들. 그리고 그 다음 편은 브루클린. 그리고 그 다음은 얼마나 뽕을 먹으시는 거예요? 저 지금 책 한 권을 다 읊으라는 건가요? 너무하네. 그래도 판매를 하고 있는 책인데 저의 영업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포기했지만 이렇게 그냥 위치로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뉴욕의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여행.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여행의 책이나 그게 컨텍스트가 중요하거든요. 컨텍스트 하나도 없이 어떤 스테이크가 맛있어요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 하시니까 그게 나는 말이 안 되다고 생각하듯이 어떤 사람이 어떤 여행을 할 때 어떻게 가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이것들이 저는 그 컨텍스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로 뭐 저같이 어디 여행 안 가는데 집은 뉴저지고 일은 저기 해. 그럼 이번에 뭐 주말이 이렇게 있어. 어디를 가. 아니면 원래님처럼 막 이렇게 뉴저지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뉴욕을 가야 돼. 아니면 뉴욕 어디를 여행을 가야 돼. 그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맞춤으로. 그게 딱 지금 말씀하신 요즘의 최근 트렌드예요. 정말. 테마 여행. 테마 여행.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아예 돈을 내고 뉴욕 투어를 너한테 맡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제가 일정을 짜거든요. 전 제일 먼저 하는 게 카톡에 번호 등록해서 그 사람의 배경을 물어봐요. 왜냐? 그 짧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을 와요.
몰라요. 저는 해봤잖아요, 많이. 그 얼마나 귀한 시간을 위해서 비행기 10몇 시간 다리 완전 피 쏠려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렇죠. 이걸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타겟과 취향과 그다음에 이 여행에서 바라는 게 뭔지 그 멤버가 어떻게 되는지 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고 상담을 하면 그 일정을 제가 그럼 이러한데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그 동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맨하탄이 넓기 때문에. 예. 그럼 제가 그걸 짜서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거기서 가감이 되거나 오케이를 하시죠. 그냥 여행 상담소로 해가지고 코너를 이렇게 해갖고 질문자 막 청취자에게 막 저는 이제 뉴욕을 갔는데요. 여행 상담소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맞춤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그게 이제 저는 이게 여행 컨설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행사 연락해도 이제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정해진 상품에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자유롭게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의 취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면 그 시간은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도 되게 저도 특이한 분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도 연락하는 고객으로 만나서 지금도 연락하고 친구 된 분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요즘 여행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흰 가운 입으시고 하듯이 청진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진단서 끊어서 넌 어디로 가? 돈 얼마 들고 와? 여기 어디 가시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으시죠? 지금까지 약간 그 뭐지 블랙핑크 이번에 점프 뮤직비디오처럼 한 5배속으로 이렇게 배경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나우누리에서부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편에는 저희들이 이제 맨하탄에서 여행하실 수 있고 자코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뉴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여행지. 아니 근데 요즘 핫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핫플도. 네. 그런 거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해. 핫플 요즘 핫플 어딘가. 네, 좋습니다. 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핫플 리스트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도쿄였고요. 원래였습니다. 이자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네, 좋은 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